M46 패턴에 호랑이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그렸다고 하던가요? 아, 네. 이게 공상군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기 위해서 호랑이 얼굴을 크게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M46 패턴에 타이거 페이스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장소는 6.25 장비 특별 전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국군 유엔군과 그 다음에 공산군이 썼던 전차 등과 같은 대형 장비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올해가 이민년 호랑이 해입니다. 그런데 전시를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950년 6.25가 발발했던 해가 경인년 호랑이 해였고, 또 뭐 우연의 일치로서 개전 초기에 미군 병사들이 자신들의 전차에 호랑이의 무늬를 넣어서 운영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요. 올해 어떤 그런 의미와 6.25 당시 어떤 그런 사료를 발굴하고자 이렇게 도색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전시장에 있는 전차들을 재도색하신 이유와 과정이 궁금한데요. 예.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공간을 다니면서 제대로 된 모습을 우리 기념관을 찾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왔을 때랑 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도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들어서 설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 여기 있는 전체를 다 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한계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세 점, 셔먼, M46 패턴, 그리고 잭슨, 이 세 점은 꼭 제 모습을 찾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물도 지금 상당히 괜찮은데 외국 박물관과 건주어도 손색 없는 결과물이라서 굉장히 멋진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정적인 건 정말 재미있는 볼거리 있는 박물관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관람객들이 엄마 아빠가 어린이들을 같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집에 가면서 머릿속에 남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경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작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이런 작업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 그런 깊은 좀 생각도 하면서 이번에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셔서 수회 그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또 저희 팀원들이 좋은 관련 자료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 두 가지 자료를 믹서해서 이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이력 하나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멋진 결과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실무자들이신데요.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도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장이 2019년도에 한번 단색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 도장이 폴리우레탄 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폴리우레탄 도장으로 먼저 베이스 상부로 올리브 드랍을 먼저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킹을 해서 이쪽에 있는 포신 부분과 포탑 부분, 그리고 전면 부분에 있는 황색 칠을 추가로 진행해서 위치를 한 다음에 이제 화가분을 섭외해서 이제 마우스 부분과 이제 타이거 베이스 부분을 추가적으로 드라이 브러싱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전 당시에 그 용사님들의 마음을 저희가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보면 도깨비나 이러한 호랑이가 가진 상징성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또 상대방을 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칠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은 더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보증이 굉장히 정확한 전시물이 있으면 그분들도 기뻐하시겠고, 지금 이 정도면 해외에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한국군이 사용했던 M36 대전차 자주포 앞에 서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앞에 보이는 이 기체는 네. M36 대전차 자주포라고 합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국군이 가장 처음으로 이제 받아서 전차 부대를 만들었던 한국 육군에서 처음으로 운용하였던 기체 중 하나이고요. 아, 네. 전체적으로 도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M46 패턴과 마찬가지로 폴리우레탄으로 재도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네. 앞에 있는 이런 별 무늬나 좌우측에 별 무늬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전부 기존에 있던 부분을 살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앞에 보이면 이제 전차 중대 표식이 있습니다. 네. 이 전차 중대가 53 전차 중대인데, 네. 이 중대는 6.25 전쟁 당시에 16살, 18살로 이루어진 소년 전차병들이 많아서 그 당시 소년 전차 중대라고도 많이 불렸던 그 사단입니다. 대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셔먼 EZ8 앞에 서 있는데요. 이거 도색하신 과정이나 재현하신 과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전차는 퓨리로도 유명하죠. 셔먼 전차 중에서 76mm 주포를 가지고 있는 M4A3 EZ8이라는 전차입니다. 한국전 당시 최초로 들어왔던 전차 중 하나인데요. 지금 앞에 보이는 표식을 보면은 이제 70 전차 대대를 재현을 하였습니다. 미국 24사단 배속이 돼서 배속된 70 전차 대대인데요. 지금 이 고증 같은 경우는 1950년 이제 칠곡에서 전차전을 벌였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전차입니다. 한 가지 특징으로는 이제 상단 이제 상부 차체를 봤을 때 별이 좀 밑으로 치우친 상태로 네, 보이는데요. 맞아요. 그 당시 70 전차 대대의 셔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앙에 있는 별이 아니라 좀 아래에 있는 별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그거는 전차 대대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이거는 그 당시 전차 대대의 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별 크기도 신기하게 네. 앞에 있는 이제 전면 차체의 별과 측면 차체의 별 전부 다 동일한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기념관에 와서 새로 도색된 이 전차들을 구경을 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부터 하나요? 일단 이것들이 재도색된 작품들인데 저희도 예전부터 여기를 많이 출입했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재도색한다는 게 어려운 선택일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신기하고 모르던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이게 진짜 사모분의 모형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되는 대작업이었죠. 저도 멋지게 완성된 걸 본 것 같습니다. 홍 편집장님은 뭐 어떻게 느끼십니까?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좀 고증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도색을 하고 저기 전시를 큐레이션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에서 참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이 이거 느껴질 만드신 정도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드디어 한국 박물관에도 외국 박물관에 못지않은 물건이 나왔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김찬우 씨는 어떻게, 김찬우 기자는 어떤 느낌이죠? 저는 이제 전쟁기념관 꽤 오래간만에 지금 와본 건데요.
그 편집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 한국전을 테마로 한 이 기획관 자체가 큐레이션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동선도 좋고 또 역사나 이런 디테일 같은 걸 좀 알기 쉽게끔 수적으로 배치가 좀 많이 꾸며진 바뀌었어요. 게 이제 우리도 좀 외국의 전시관 같은 그런 걸 이제 갖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감개무량하고, 근데 저는 전차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왔더니 이제 뭐 연수 씨도 그렇고 편집장님도 그렇고 와 이거는 뭐고 저건 뭐고 막 이렇게 흥분하신데, 저는 아니 전차는 전차지 뭐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이런 걸 계기로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전시물이 이렇게 또 다음에는 가동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한 대 정도는 다시 가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항상 정말 우리나라 밀리터리 그 매니아의 꿈이죠. 방산전 전시관들의 좀 아쉬운 전쟁 기념관을 포함한 이 전시관들의 아쉬운 점이, 왜 우리나라는 가동이 돼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은가. 그렇죠. 셔먼하고 T-34 한 대씩만 딱 움직여서 나와도 이게 정말 막 감동의 쓰나미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행사나 뭐 이런 퍼레이드 때 나오면 정말 멋지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쟁 기념관뿐만이 아니라 뭐 지상군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렇죠. 국군의 날 같은 거,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도 그렇고 사실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천에 있었던 그 가동이 가능했던 거를 방치했다고 하는 그게 되게 좀 국내에서 현실이고, 유지보수할 그렇죠. 기술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여줘도 이게 옛날 엔진이다 보니까 아예 관련 지식이 전무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됐다고 합니다. 인류 대기업 모든 기술자들한테 보여줬는데. 근데 이게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술 사례라든가 뭐 고증 사례 같은 거를 보여주는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 전차를 움직이고 난 다음에 뭐 세워놓고 뭐 엔진베이 열고 뭐 이 엔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게 움직이는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엔진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은 저는 하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 리이넥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스미소니안이나 뭐 보빙턴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없으면은 옛날 설계도 갖고 와서 아예 그냥 다시 만들거든요. 비슷한 전차 그러니까 엔진을 옛날 넣고 기술이 옛날에 만든 엔진이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고칠 수가 없다라 그러면 다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자동차 아니면은- 리스토레이션도 그렇게 하니까. 아니면 다른 엔진을 갖다 넣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그쵸. 예. 뭐 하여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최소한 이렇게라도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사실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